네, 반갑습니다. 코인동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네,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코인이 지금 현재 어제도 6%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늘은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틀 전에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 되면서 지금 반짝 8%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잠시 살짝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리플코인을 좀 바라보실 때 현재 소송 리스크가 지금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코인 시장은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죠. 이 반감기를 통해서 이전에 역사를 보시면 모든 코인들이 리플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를 통해서 모두 지금 역대급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신고가를 뚫어 주었었던 것이죠. 예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리플코인도 지금 차트를 길게 보시면 지난 2021년도였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역대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1160% 거의 13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 자, 소송이 시작된 시기가 2020년도 12월 20일이고 이 저점을 찍었던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소송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라는 대형 이슈를 토대로 해서 역대급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년도에는 반감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흥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1월에도 대형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연일 신고강진을 펼쳐 나가다가 엄청나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동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된 요인은 바로 ETF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GBTC입니다. 이 GBT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GBTC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입니다. 자, 이 퇴직연금이나 이 국민연금들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도록 신탁 펀드 상품을 내놓은 게 바로 GBTC입니다. 그런데 이 GBTC는 약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GBTC가 좀 수수료가 좀 비싸서 이것을 매도를 하고 다시 ETF 쪽으로 좀 갈아타게 하려는 그런 수요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GBTC뿐만이 아니고, 자,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에서도 비트코인 상품이 지금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를 위해서 다른 비트코인 상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상품은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발생하지만 결국엔 이 자금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코인 시장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급락 흐름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다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데, ETF가 출시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 모두 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지금 엄청나게 갈아타게 하는 그 수요가, 매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20%가 급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급락했었는데, 이 물량이 다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펌핑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바로 요 기사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현재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자, 우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을 하면서 매일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록 투자 전문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ETF 투자와 자금 할당이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물 ETF에 투자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물 ETF 자금 흐름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주도한 것으로 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기관 그리고 자산 관리자 자문가들이 들어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매수 채널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토 기간 이후에는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개인들과 일부 트레이더들만 현재 우리 코인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은 유입도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곧 기관들의 막대한 거대한 자금들이 코인시장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자, 이 정도의 상승력이 그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죠. 이 사람도 비트코인 애호가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올해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나는 금과 은을 좋아하고 광산도 소유 중이다. 하지만 금과 은은 가격이 오를수록 채굴량이 늘어난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2100만 개 중에서 약 93% 정도만 채굴이 됐고요. 나머지 7%의 물량은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채굴이 돼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량은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갈수록 이제 증가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1억 원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하는 것이죠. 무한대로 급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올해 안으로 30만 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도 지금 비트코인이 20억 원 간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은 2030년까지의 조금은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행보는 25년 말에 상승장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25년 말까지는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 내년 말까지 33만 달러, 약 4억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내년까지 4배의 그런 성장률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음 강세장의 정점은 반감기 이후 약 546일 정도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2025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약 18개월, 자, 1년 반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 기간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하면서 누리면서 많은 수익을 걷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비트코인이 현재 역사적 패턴에 따라서 반감기 전에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굴자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직전에는 갑자기 하락한다라고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채굴 기업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채굴자들이 현재 지금 채굴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력 사용량을 최고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이 반감기는 이 채굴 기업들에게는 직전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지만 지나게 되면은, 자,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는 5억 원을 좀 벌었다고 하면 채굴 이제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은, 자,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익이. 자, 그러면 자, 영세한 기업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자금의 원천은 바로 그동안 채굴을 해왔었던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매도 행렬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기사를 보시면, 자,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채굴자발 매도 폭탄이 촉발이 됐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팜스라는 일부 기업은 자,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이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역시 자, 자금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좀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자, 지난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이것이 굉장히 흥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유입이 둔화되지 않는 한 강세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행렬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는 좀 시켜줄 수 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 매도 폭탄이 나오는 것은 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 주실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매도 행렬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은 자, 멋진 급등 흐름이 자, 이미 예견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이번이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네 번째죠. 그런데 세 번째 반감기 때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감기는 자, 2020년도 5월 달이었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약 1,200만 원대에서 550만 원대로 마이너스 53%대 반토막이나 나와있었죠. 그런데 이 매도 포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전개 나갑니다. 자, 저점에서 고가까지 1300%입니다. 이 비트코인 이 무거운 종목이 14배나 폭등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리고 ETF, 미국 대선 등 이런 세 가지 굵직한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를 충분히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리플 코인 역시나 다시 한번 멋진 급등은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고점의 추세가 쭉 낮아지고 있고 저점의 추세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이죠.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여지는 구간입니다. 모이다 보면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이제 변곡점이 현재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차트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리플권이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수렴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나올 것인가? 자, 우리는 작년 기사를 통해서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마켓 워처가 7년간의 억제가 끝나게 되면 리플이 상승하면서 130달러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근거로 주봉 차트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추세선이 현재 만나는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고 수렴 구간을 만들게 되면 7년 동안의 억제가 풀리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130달러, 약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거의 200배 정도가 되는데, 자, 이것은 주봉 차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에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럼 한 20배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지난 반감기 때도 13배 가까이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20배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자, 바로 SEC와 리플 양측이 모두 다 법원에 소송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한 상태이죠. 자, 토레스 판사가 자, 이번에 이 두 양측에서 공동으로 제출한 요청서를 승인해 주게 되면은 SEC와 리플사간 소송 정보 일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비공개를 요청한 소송 정보에는 리플의 재무 기록 그리고 기관 판매 내역 등 다수의 정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자, 이것은 자,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SEC에게 지금 합의를 제안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가격 조작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도 지금 리플이 다시 한번 가격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한 가장 큰 쟁점,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본다면 가격 조작이 정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됐죠. 그래서 SEC가 이제 그걸 검토한 이후에 아마 가격 조작이 드러났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번에 비공개로 하자라는 이런 합의 제안을 했고 SEC가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SEC는 이 가격 조작을 이미 포착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SEC가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리플은 모두 다 갖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가격 조작은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고래 세력들이 1,100만 개를 매집했다. 전체 공급량의 46%를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매집 기사가 정말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죠. 이게 바로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SCA를 포착했다고 하면 더 이상 가격 조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지평에 지금 올라섰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런 이제 1년의 과정 속에서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데, 자, 지난 2월 20일자로 리플이 지금 판매 계약서를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SC가 3월 13일에 이제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SC가 한번 좀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을 했죠. 그 발표 날짜가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이 2월 27일 날 고래 세력이 약 3억 개의 리플을 이체를 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것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매집을 했다는 뜻인 거죠. 그 규모가 약 1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자, 똑같은 물량을 3월 8일자에 다시 한번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를 했고, 두 번에 걸쳐서 약 5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고래 세력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리플이나 SC와 이 고래 세력이 어느 정도 지금 관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지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SC 내부에 지금 분열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바로 SC 내부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호사들 중에서도 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던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총괄 변호사까지 돌연 퇴임을 했습니다. 22일자로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러면 2월 20일 날 판매 계약서가 지금 SC에게 지금 제출이 됐었을 것이고, 이것을 이 라단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변호사인데, 이 사람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고 나서 2월 21일 날 지금 퇴직을 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이 변호사가 이 검토를 한 결과 이 소송의 그 이제 끝이 나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이 이제 곧 그 끝을 종료를 합의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조항들 속에서 좀 리플의 차트도 현재 주봉 차트 속에서 변곡점이 현재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멋진 방향성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변동폭이 좀 살짝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악재도 살짝 좀 품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안정적으로 세력들의 맥점 자리 기다렸다가 찾아 공략해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요 쌀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